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글자는 평자가 되겠습니다. 평평하다 라고 할 때의 평자가 되겠습니다. 괄호하고 점을 두 개를 찍어주고요. 밑에 조금 더 길게 행으로 그 다음에 관통하는 수직선을 하나를 그으면 평자가 되겠습니다. 평평하다 라는 의미의 평자가 되겠습니다. 통상 인쇄체는 이렇게 양쪽으로 쓰는 데 비해서 필기체는 모아서 가운데로 모아서 점을 찍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함께 항상 써주세요. 이게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쁘게 쓰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평자가 되겠습니다. 평평하다 할 때의 평자가 되겠습니다. 평평하다는 물론 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이 매끄럽다 라는 의미를 꼭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면은 조금 약간 울퉁불퉁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평평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안하다 라고 하는 것은 별일 없이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부담이 가는 어떤 큰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 평균 값이라고 하는 것은 도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두 개 이상이죠. 두 개 이상의 경우가 있을 때, 이 각 경우에 대한 값을 총 더해서 그 도수, 개수만큼을 나눈 걸, 이걸 우리가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데, 평균 나누는,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평균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온 값을 얘기합니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때 그 구성원한테 배분하는 방법이 동등하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년작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이 작황이라고 하는 것이 농산물을 뜻하는 거죠. 원래 한국의 옛 뭐라고 하죠? 이제 조상들이 살던 나라, 조선이라든지 고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주력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요 작황이라고 하는 것은 곧 농업의 흉년이냐 풍년이냐를 뜻하는 거죠. 여기서 평년작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나던 작황의 결과, 그러니까 소출과 같다. 예를 들어서 벼 20가마가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건데, 지금은 이게 꼭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술이라든지 또는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다 평년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평소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란 뜻이에요. 일상생활에 특별히 어떤 특이한 점이 없는 그러한 것을 평소라고 얘기를 하고, 평야라고 하는 것은 산, 이건 그 숲하고는 다르죠. 산은 우리나라는 산에 숲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야지대에도 숲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균일하다라는 의미로 평야라는 말을 쓴다. 우리나라는 평야가
좁죠.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어, 그야말로 이제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 데는 평야가 바다처럼 하늘과 땅 끝이 만나는 지평선이 보일 수 있는 거죠.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요 평등하다라는 개념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그 구성원들의 이 값이 고르게 퍼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력, 특히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또는 중학교를 포함한 거죠. 이 중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폐지하고 누구나 옛날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죠. 그런 누구나 원하는 고등학교에 또는 조건에 맞는 그 고등학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쓴 거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실력이라든지 뭐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균일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평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사이에서 평준화를 하면 전반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는 상태, 특히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문제에 쓰이게 되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손해가 된다든지 또는 위협, 그게 물리적이든 또는 심리적이든 위협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가 되겠습니다. 이 간머리변이라고 그랬죠. 간머리변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 약간 좁게 둘, 그 다음에 이제 관통해서 수직을 긋고 그 다음에 좀 길게 이렇게 세 개, 가로 세 개를 그어주고 밑에 입구자를 조금 넓게 써주면 해롭다 할 때의 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해롭다 또는 해를 끼치다, 그런 의미의 해자가 되겠습니다. 해자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치다, 그럼 이 치다는 순수 한국어죠. 그래서 남을 못 살게 굴다, 위험에 처하게 하다, 특히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을 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보다는 좀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해하다, 이것도 역시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에 특히 집중돼서 쓰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노동을 계속할 경우 그 노동의 결과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것을 모두 유해라고 얘기를 한다. 위해라고 하는 것은 유해가 상대적으로 가능성을 보이는데 반해서 위해는 보다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위해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해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농작물,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옛날에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벌레라는 의미로, 특히 요 충자가 곤충할 때의 충자를 많이 의미합니다. 꼭 곤충이라는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대충 곤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충해는 이렇게 충하고 질병, 즉 뭐 예를 들어서 과수에 질병이 있다든지 또는 소나 돼지나 이런 데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포함한 거예요. 병충해는. 그래서 질병과 위해 곤충을 포함하는 거다. 상해는 물리적으로 상처가 난 거를 상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는 것은 모두 상해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는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해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치상이라는 말로 나중에 이제 쓰게 되죠. 그렇지만 설사 그 상처에 의해서 상해에 의해서 죽게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살해는 아니죠. 상해다. 살해는 죽이는 거고 상해는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걸 얘기하는 거고, 피해는 통상적으로 불법 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본 것을 피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피해는 재산상 피해일 수도 있고 또 인명과 관련된 피해일 수도 있죠. 가해는 피해의 반대죠. 해를 입힌 걸 가해라고 그러고 해를 당한 것을 피해라고 얘기를 한다. 장해라고 하는 것은 장애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장애, 요게 해자가 아니고 애자를 써서 장애. 장애물, 그러면은 무엇인가 추진을 못하게 하는 걸치적거리는 것이라는 의미죠. 근데 장해는 장애보다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장해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해물은 단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가는 데다가 짐을 놔뒀다든지 하면 장애가 되죠.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어떤 뭐 폭발성 어떤 물건을 놔뒀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모르고 가다가 부딪히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폭발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장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 세 글자 중에 하루에 세 글자씩 보고 있죠. 그 마지막 글자는 고치다 라는 의미의 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게 기자예요. 기자, 몸을 뜻하는 기자. 네, 여기 삐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럴문자하고 비슷하다 해서 등그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치다 라는 의미의 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개자가 되겠습니다. 고치다 라는 의미의 개자가 되겠습니다. 기역자처럼 쓰고 우리나라 리을자처럼 쓰는 거예요. 하고 요게 이제 나중에 문자를 배우겠지만 글을 나타내는 문자, 그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등그럴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자가 되겠습니다. 개선하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개악이 되죠. 개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바꾼답시고 바꿨는데 나쁜 방향이 된 것을 개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정하다, 이것은 이제 법규를 새로 고쳐서 만들다라는 의미의 개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자를 씁니다. 이렇게 발을 여기 법규 위에다 쓸게요. 발을 정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개정하다라는 말을 수정하다라는 의미로 쓰면 정정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개자는 똑같이 쓰고 여기 이제 정정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죠. 개정하다. 물론 이제 정할 정자를 쓸 수도 있어요. 정할 정자를 쓸 수도 있는데 자칫 이제 헷갈리기가 쉬우므로 이제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고쳐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각하다 하면 장관급 고급 공무원들을 바꾸는 것을 개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명하다라고 하면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하다라고 하는데 창씨 개명 그러면 성까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성을 바꾸는 것은 한국인한테는 가장 치욕적인 일이죠. 개종하다 그럼 이거는 종교를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개축하다 그러면 현재 건물 물론 토목을 포함하는 거지만 주로 건물에 쓰이는 말입니다. 이 건물을 낡은 것을 새로 그러니까 뼈대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바꾸는 것을 원래는 개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부수고 신축하는 것도 개축하다라는 넓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뼈대는 그냥 놔두고 바꾸는 것을 개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주로 기독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회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6세기인가요? 이제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가는 일단의 일들을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가톨릭을 반대하고 이탈해서 나온 세력을 모두 개신교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글자와 각 글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단어의 조성 원리를 특히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특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